6년 만에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수도 있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반도를 관통한다면 일단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의 뭐 폭염이라든가 이런 그 가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또 태풍이 그냥 태풍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도 역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어더 반기성 센터장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이 태풍 솔릭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일단 이게 이번에는 정말 한반도로 가까이 또는 관통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예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일단 한반도로 상륙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태풍 예측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 해도 안 온 태풍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왜 저희들 예보관들은 뭐 태풍 이동 또 개구리 뛰는 거는 움직여야 안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다만 저 최근에 슈퍼컴퓨터의 최신 모델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면서 정확도는 많이 올라갔죠. 그래도 네. 아직도 정확한 태풍 예측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그 4시에 기상청이 예상 진로를 발표한 걸 보면은 목포 쪽으로 상륙을 해서 서해안 내륙을 따라 북상하다가 서울 바로 동쪽을 지나서 북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상청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서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현재로 본다면 한반도에 일단 상륙할 확률은 글쎄요.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왜 저희 지난번에 센터장님이랑 저희가 얘기할 때 태풍이 올라오다가 자꾸 이제 빗겨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워낙 한반도에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기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압이라고 그러죠. 이게 워낙 강해서요. 그럼 이제 네네. 이게 그만큼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올 여름에 우리나라 많은 태풍이 주변으로 지나갔는데 네. 이 태풍들이 일부는 우리나라로 올 거를 예측을 했는데 오질 못했죠. 다 중국으로 이동을 한 것은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을 중심으로 못 가요.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지금까지 중국으로 들어왔던 태풍 뭐 마리아라든가 예, 예. 암피라든가 야기 등과 달리 지금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그때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원래 한반도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일단은 뭐 가뭄 끝에 단비라는 말도 있어서 지금 워낙에 또 가물고요. 또 워낙에 덥고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온다니까 반가워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 태풍이 그냥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역대 최악의 태풍이었던 루사 뭐 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도 하시던데요. 그 정도 루사급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네. 일단 뭐 현재는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태풍이지만 루사라든가 매미는 우리나라 태풍 역사상 가장 강력했죠. 뭐 예. 자선 피해도 5조 원이 넘었던 아주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약합니다. 일단 뭐 목포에 상륙할 때까지는 강한 태풍급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루사나 이런 5조 원이 넘는 자산 피해 정도는 예. 아니더라도 그것과 유사하게 2012년에 그 북상했던 산바라는 태풍이 있었거든요. 예. 이때 한 5,700억 원 정도 자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바보다는 좀 더 강할 거로 보여요. 예. 그래서 자산 피해도 많고 상당히 피해는 좀 많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시기가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얼추 이제 다 연글어서 이제 좀 있으면 딸 이제 시기인데 요때 이렇게 태풍이 오면은 뭐 예전에 루사처럼 이렇게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꽤 셀 텐데 피해가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재 기상청 예측대로 북상을 한다면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거의 200~300mm, 오늘 예측은 뭐 400mm 이상까지 오는 것도 예상을 했던데. 그래요? 네, 중부지방은 거의 뭐 50에서 150mm. 그러니까 일단 가뭄은 해결되겠지만 이 비 피해가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지금 강정도로 들어온다면 남부지방은 초속 40m 이상, 중부지방도 20에서 30m 정도 불 거로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강한 태풍입니다. 바람이 실제로. 그래서 뭐 지금 저 과일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한 피해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그 논이 침수가 돼가지고 좀 벼들이 다 물에 잠긴 그 화면이 잠깐 나오고 지금은 또 이제 어디 뭐 배 과수원 같은데 배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진 거 줍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도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 이번에 솔릭 때문에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글쎄요. 됩니다. 예. 이 정도로 들어오는 태풍일 경우 우리나라가 우측 반원에 속하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태풍은 그 진행하는 방향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풍속이 30% 정도 더 강합니다. 그렇군요. 비도 더 많이 내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목포 쪽으로 해갖고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와 서울 쪽으로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위험 그러게요. 반원에 속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징글징글했던 폭염도 이제 작별이고 이제 비도 좀 오고 해서 이제 좀 그 메말라 있던 산화도 좀 적셔지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세군요, 이번 태풍이. 그렇죠. 일단 뭐 태풍도 양면적인 거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이점이 많이 이제 좀 안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가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극심한 가뭄인데 일단 가뭄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참 오랫동안 지속됐던 최악의 폭염도 한풀 꺾일 거고요. 네네. 뭐 남해안의 적조라든가 지금 4대강에 생긴 녹조라든가 이런 것도 싹 없어집니다. 네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글쎄요. 피해로 인한 그렇죠. 것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